자, 2023년에 실시된 7월 고3 모의고사입니다. 1번 우리 생활에서 에탄올을 이용하는 사례이다. 자, 에탄올 물을 가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료용 소독제로 사용된다. 의료용 소독제 발열 반응이다. 가열한다니까 얘를 방출하는 반응 탄소화합물이다. H2O는 탄소화물은 CHONS 얘들이 무슨 결합을 하는 거 공유 결합을 하는 걸 탄소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탄소화물이 아니죠. 우리가 무기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고 틀렸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얘가 뭐야? 중성이다. 에탄올을 물에 녹였을 때는 수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됩니다. 25도씨에서는 pH가 7 이런 거지. pH가 7. 에탄올 수용액이지. pH가 7. 그 다음 두 번째는 루이스 전자 점식 2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주기 원소. 이건 3중 결합을 가지니까 질소. 얘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탄소, 이건 F 이렇게 되겠습니다. X는 15족이다. 질소는 당연히 15족 원소이죠. 정사면체이다. 중심 원자 주변에 4개의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사면체. N2는 F2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다중 결합이 아니죠. 단일 결합만 있습니다. 그럼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비슷하네요. 화학 결합 모형입니다. 화학 결합 모형. 얘는 원래 Na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걸 보면은 OCl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HCl 이렇게 됩니다. 자, 금속이죠. 전선과 그 다음에 연성이 금속의 성질이죠. 그리고 전기 전도성. 액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D2B, H2O가 되겠죠. 공유 결합 물질이다. 맞는 말이죠.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OCl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4번 원자의 구조에서 오비탈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수소 원자를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M 플러스 L이 3인 거. 3인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도 3이 있네요. 3인 것은 2P 아니면 3S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의 뭐예요? 구형이니까 얘가 3S. 얘가 그러면 2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S 다가 2P니까 당연히 작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제 1S밖에 없겠죠. 1S 또는 2S도 됩니까? 근데 ES 안 되는 게 에너지 준이 요게 1 앞에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가 ES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소 원자 ES와 EP는 에너지 준위가 같기 때문입니다. 가는 3S이다. 가는 3S. A는 2다. A는 2다 아니고 1S니까 뭡니까? 1이죠. 1. 자, 가의 L은 0이다. L 값은 방위양자수 P오비탈 기호로 표시하는 거 이건 숫자로 1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5번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에서 수용액 중에 있는 양이온의 전하량 그냥 3L일 때는 3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항상 전체 양이온의 전하량 합이 플러스 6으로 유지가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도 이 속에는 뭐가 있다? 음이온의 합이 마이너스 6으로 되어져 있는데 표시는 안 하고 있죠. 지금 표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플러스 6.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 M 값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실험 결과를 보면 이게 6이 되어야 되니까 M 값이 3이 되겠습니다. M 값은 3이다. M 값이 3이면 3, 3, 9 플러스 이온의 전하량 합이 9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자리도 역시 어떻게 돼야 된다? 9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X는 9인데 틀렸습니다. B는 산화제면 자기 자신은 환원되어야 됩니다. 근데 B가 산화되었으니까 틀렸습니다. 환원제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는 전자상 반발 이론, 중심원자,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분자, 그리고 비공유 전자상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의 크기는 작아진다. 중심 원자의 전자상 수가 같은 분자 XY. 요거는 뭐 그냥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상 수가 없는 거는 누가 되겠습니까? C.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근데 전자상 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공유 전자상 수가 한 개인 거, NH3죠.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비공유 전자상 수가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게 CH4, NH3, 그 다음에 H2 이렇게 되면 모두 다 만족합니다. 그 다음 문제 7번. 자, 밀폐된 용기 안에서 H2O 액체만을 넣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액체 양은 점점 줄어들면서 표면에서 증발하여 누가 됩니까? 얘가 되죠. 얘가 되고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속도가 빠르죠. 이건 일정하고 나중에 기체로 된 놈이 많아지면 점점 응축 속도는 증가하면서 나중에 평형에 도달하는 거죠. 어디에서? T2일 때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얘가 어떻게 된다? H2L이다. 그래서 얘다.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응축 속도가 점점 커지니까 T2일 때가 T1보다 응축 속도가 더 크죠. 그러면 작다가 맞습니다. T3일 때는 항상 이게 유지가 되죠. 동적 평행 이후니까 유지가 된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동적 평행 문제도 꼭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요 관련 주제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봅시다. 자, 문제 8번에서 홀 전자수를 봐야 되고, 그 다음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 그 다음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이거의 관계를 냈습니다. 홀 전자수,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알아야 되겠죠, 맞죠? 홀 전자수가 3개인 거, 그리고 S 오비탈의 전자수와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한 1이 되는 거, 요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홀 전자수가 3개인 것은 1s2, 2s2, 2p3이 될 수 있는데 2p3이 되면 요 y축에 해당되는 값이 4분의 2가 나오죠. 4분의 2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6 여기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s2, 3p,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가 5개, 여기 6개니까 6개고, 그 다음에 S 오비탈의 전자수가 6개죠. 6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6개가 되니까 1이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인이 되겠죠. 두 번째 y는 홀 전자수가 2개이면서 S 오비탈의 전자수하고 그 다음에 4분의 3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4분의 3인 거 1s2, 2s2 그러면 S 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됐죠. 그 다음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가 되면서 홀 전자가 2개인 것은 여기 또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게 한 개 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4 이렇게 되면 홀 전자가 2개이면서 그 다음에 홀 전자가 2개이면서 전자가 두 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3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4개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얘는 산소. 그 다음 세 번째는 홀 전자 수가 1개이면서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수가 2개이면서 2, 3주기가 될 수 있는 거 1s2 이렇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2s
홀 전자수 한 개일라 하면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2라는 값이니까 이걸 우리가 4개 들어가는 4분의 2로 고치면 2, 홀 전자수가 2개라 하면 2p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탄소 이렇게 됩니다. Y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이다가 아니고 6개고 되겠죠. XY는 같은 주기 2주기 원소이다.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얘가 9개고 X는 p 오비탈에 전자수가 2개니까 3배이다. 틀렸습니다.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가 그러면 전자 배치를 한번 연습을 계속 심심할 때 해보는 거죠. S 오비탈이 들이는 전자수, 전자가 2개 들이는 오비탈 수, 홀 전자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전자 배치를 한번 심심할 때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심심할 데가 없는가? 예.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이다. 자, 중화적정 실험에서 여기 보시면은 X몰 농도짜리 아세트산을 준비한다. 여기서 가수용액 50ml에 물을 넣어서 200ml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몰 농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쪽에 용액의 부피를 넣는데 단위가 뭡니까? 리터 단위입니다. 위에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용질의 몰수고 몰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위에 용질의 몰수를 넣는 방법은 만약에 용질의 질량이 나오면 뭐로 나눠주면 된다?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지만 만약에 몰 농도가 오면은 뭐로 곱해주면 된다? 부피를 곱해주면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에서 몰 농도가 나왔으니까 x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50ml죠. 50ml니까 리터 단위로 하면 1000을 곱하고 이걸 어디다가 넣었다? 전체 용액 부피를 200으로 만든다는 거죠. 물론 이걸 뭐로 나누면 10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거 얼마를 취했습니까? 40을 취했다. 40 1000 이렇게 나눠주고 0.1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을 얼마에 가했다? 20ml짜리 이렇게 10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제. 계산하면 다 없애고 1000을 다 없애겠네요. 1000을 다 없애고 계산을 하면 요게 얼마입니까? 여기 4 여기 10x 10x는 2 x는 0.2 이렇게 됩니다. 2번. 자, 그래서 9번에는 2번입니다. 요 공식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10번 봅시다. 이주기 원소.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그러면 CnOF 가지고 뭘 만들어 봐라는 뜻입니다. 원자과 전자수 합이 16이다.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16이고 이거 원자과 전자수 4개, 5개, 6개, 7개. 자, 가 한번 봅시다. 3개로 구성된 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3개로 구성된 건 2가지밖에 없습니다. CNF. 자, CNF는 7개, 4개, 위에 5개니까 16개 나왔네요. 얘가 바로 CNF. 가가 CNF. 그렇지 않으면 N이 가운데 오고 NO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NOF는 이게 5개, 6개, 7개니까 13개하고 18개가 되겠죠. 원자과 전자수가 18개. 자, 그 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거. 자,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가 16개인 거 뭐가 있겠습니까? 2개로 구성되어서 있는 거. 2개의 원소로 구성된 것들은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게 W 한 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2개의 원소로 된 것들이 뭐 있을 수 있나 봅시다.
자, C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된 게 C2, F2.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구성 원자수가 3개이니까. 그 다음에 N2, F2 요것도 안 되고 O2, F2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3개로 된 것들은 그러면 뭐 나올 수? 두 개로 된 것들. 3개로 된 것은 뭐 있습니까? 3개로 된 거. NO2, NO2. 여기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자, Y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소라고 볼 수 있겠죠. 산소하고 할 수 있는 게 NO2. 얘 같은 경우는 5개, 그리고 6이 12니까 17이겠죠. 그 다음에 가다의 분자당 구성원자 수는 3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C가 될 수 있는 게 CO2 얘네요. 4 플러스 6이 12니까 16. 얘는 CO2가 되겠습니다. CO2. 그러면 W가 C가 되겠고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하고 Z 두 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Y가 O죠. O고 Z가 O에 붙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다해서 O에 붙을 수 있는 건 OF2 이렇게 되겠죠. 3개의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6 플러스 7이 14니까 20 원자가 2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O고 얘가 F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는 뭐가 되겠습니까? N, F 이렇게 되겠죠. 자, 가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가 한번 봅시다. 가는 극성 공유 결합,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는 극성 분자이다. CO2는 이렇게 생겼고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분자의 모양이 대칭이다.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양쪽 대칭이죠. 다음은 Y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Y라고 하는 것은 산소는 F가 정지음 성도가 더 크죠. 산소는 델타 플러스 양전하를 띈다.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11번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고 용질의 화학식량은 100이다. A 몰 농도 A 80ml에 다시 AEW를 넣어서 물과 혼합하여 250ml를 만든다.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은 MV는 뭐가 나오는가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용질의 몰수가 나오는데 뭐 물과 혼합하든지 간에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 A 곱하기 전분의 80 플러스 EW는 용질의 질량이 와야 되죠. 위에 용질의 질량 100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하고 똑같다. 용질의 몰수는 0.8 곱하기 250 1000 이런 거 똑같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 0.08 A 플러스 0.02 W는 이게 4분의 1이죠. 0.2 8A 플러스 2W는 20 A 2로 나누면 4A 플러스 W는 10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이고 두 번째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에 가고 똑같이 하면 A 몰 농도짜리 10ml 용질의 양에다가 W 용질의 질량을 100으로 이렇게 나눠준 게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0.4몰 농도짜리 100, 100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0.01A 플러스 0.01W는 0.04.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게 A 플러스 W는 4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위에 거 빼주면 3A는 6, A는 2, A가 2면은 W도 2. 그래서 이번에 W는 답이 1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용질의 몰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물을 넣어서 혼합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대신에 어떻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내도 관계는 없죠. 이걸 어떻게 식을 구성해도 된다. 80 똑같죠. 1000 플러스 2W 100이라는 용질을 얼마 넣었다? 250에 넣었단 말이죠. 1000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된다? 0.8이 된다. 이렇게 해도 요 식이랑 똑같은 거겠죠. 두 가지씩 아무거나 써도 답은 나오게 됩니다. 문제 12번 봅시다.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맞추기. 개수 맞출 때 맨 처음에 뭐야? 화살표 왼쪽 오른쪽의 산화수 변화된 산화수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가 6만큼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6만큼 감소하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럼 플러스 5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인 게 n개 있어야지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n은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n은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증가된 산화수가 6이니까 감소된 산화수가 6이죠. 증가된 산화수가 6이 되려고 하면 m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6개. 여기 6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산소수를 맞춰주면 산소수가 3개 있으니까 여기 산소수 3개. 그 다음에 수소수는 6개. 이렇게 되면 여기 3, 6, 6 해서 답은 4 이렇게 됩니다.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시킬 때는 산화수를 적고 증가된 산화수 그리고 감소된 산화수의 합을 같게끔 개수를 정한 다음에 산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산소수, 수소수 이런 순서대로 맞추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3번 13번은 화학 반응 전후의 양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화학 반응식이 주어지고 분자량이 A가 B의 2배이다. 이럴 땐 그냥 이 A 분자량을 2라고 하고 B의 분자량을 1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화학 반응 전후의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 유지되므로 이제 부피라고 하는 것은 몰수에 비례합니다. 요게 7몰일 때 7V면 요게 4 이렇게 돼야 되겠죠. X 값은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네요. A와 C의 분자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B는 CC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반응 전 A가 얼마 있었습니까? 4, 3. 자, 반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반응 후 보면 반응 후에 C가 4가 생겼고 B가 1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A는 없네요. 맞죠? A는 모두 반응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2 이게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응 B가 몇 대 몇입니까? 2대 1대 2가 되겠죠. 그럼 개수 B가 당연히 어떻게 된다? 2대 1대 2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의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A 분자는 우리가 아까 얼마로 했습니까? 그냥 A 분자를 2로 했죠. A 분자를 2로 했기 때문에 A 분자량 2일 때 B의 분자량은 얼마 했습니까? 1로 했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4 플러스 1은
2C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C는 상대적인 질량이 2분의 5가 돼야 됩니다. 그럼 A를 2로 했을 때 이게 2분의 5가 돼야 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스 테이블이라고 하죠. 처음 이니셜 그 다음에 C 체인지 얼마나 반응했는가 그 다음에 반응 후는 이 평행에 도달했을 때 이퀄리브리움 분리움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작성해 보면 전 반응 후 그리고 얼마나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봅니다. 자, 바닥 상태 먼저 XZ에 대한 자료이다. XZ면은 XYZ 세 개인데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겁니까? 무려 6번에서 15번 중에서 3개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전기음 송도가 나와 있고 홀 전자 수가 나와 있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생각해서 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은 그냥 한번 적어 볼게요. 탄소, 탄, 질, 산, 불. 네온은 적지 않아도 되겠죠. 네온 전기음 송도가 필요 없으니까. 남아, 알, 규, 인. 여기까지 하면 15번이네요. 전기음 송도를 한번 써봅시다. 전기음 송도는 얘들이 클 테니까 이게 2.5, 3.0, 3.5, 4, 그 다음에 얘가 1.0, 1.2, 1.5, 1.8, 2.1. 물론 문제 풀 때는 저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겠죠. 누가 크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홀 전자수. 홀 전자수 물론 요렇게 홀 전자수를 쓸 필요도 없겠죠. 그냥 쓰면 되겠지. 홀 전자수는 2, 3, 2, 1, 1, 0, 알루미늄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홀 전자수가 2배가 된다. X가 Y의 2배가 된다.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 전기음 송도가 X가 가장 크다는 거, X가 가장 크고 홀 전자수가 2배가 되려고 하면 일단 홀 전자수가 2배가 되려고 하면 홀 전자가 1, 2, 3 요것들 중에 하나니까 2배가 되려고 하면 1과 2가 나와야 됩니다. 전기음 송도가 큰 것 중에서 2가 될 수 있는 거 2가 될 수 있는 건 산소가 되겠죠. 얘를 뭐로 잡으면 됩니까? 산소를 우리가 뭐로 잡는다? X로 잡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Y의 2배이다. 홀 전자수가 2배이다 라고 했으니까 홀 전자수가 뭐인 걸 찾으면 되는가? 그러면 1인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에 아마 Y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 자, p 오비탈 수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금방 적겠지만 1s2, 2s2, ep2죠. 얘가 2개가 되겠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이니까 얘는 p 오비탈이 2개가 들어있죠. 2개. 그 다음에는 ep3가 될 겁니다. 3개. 그 다음에 똑같이 짝지어져서 들어가니까 얘가 3개, 3개 똑같을 겁니다. 여기도 아직 p 오비탈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3개, 3개. 여기서부터 4개, 5개, 6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p 오비탈 수가 y가 z의 2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누가 y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2배로 될 수 있는 게 얘가 되겠죠. 4가 나와야 되겠죠. 얘가 y가 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2배가 될 수 있는 요 2밖에 없네요. 얘가 뭐가 된다? z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차라리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다 적어놓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숫자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자 X가 뭡니까? X가 산소고 맞죠? X가 산소고 Z가 탄소입니다. 유효 핵전하는 같은 주기죠. 여기 원자번호 8번, 6번 같은 주기에서 전자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량, 즉 유효 핵전하는 당연히 산소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이죠. 원자 반지름은 y가 가장 크다. 자, 원자 반지름을 보시면은 x하고 y는 2주기죠. 그리고 y는 3주기입니다. y가 가장 크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x는 자 x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산화 이온하고 요건 y는 알루미늄 3플러스 누가 산화 이온이 더 크죠. 전자수는 똑같고 원자 핵에서 당기는 양성자 수가 8개 이거는 13개니까 얘가 더 크기가 작겠죠. 크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2단원에서 나오는 거네요. 원자의 구조, 그리고 전자 배치, 그리고 주기성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문제는 여러분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하고 관련된 반응이 되겠습니다. 반응이 아니고 문제네, 문제. 이건 항상 하지만 P25도씨에서 pH하고 pOH는 값이 14다는 거죠. 몰 농도로 하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성의 값을 가진다. 물론 몇 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물의 이온화 상수 KW라고 합니다. W는 워터겠죠. 워터. 물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값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절대값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A가 나오고 여기가 3A가 나오네요. 맞지? 여기가 pH가 요게 2 그리고 얘가 12가 되면 14가 되면서 절대값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pH 요게 2가 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6이 되고 그리고 pOH는 당연히 8이 될 테니까 B 값은 얼마다? 4 이렇게 되겠죠? 이거 4가 된다. 그러면 pOH는 여기서 12고 요게 4니까 합쳐서 14가 되려고 하면 요거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서 요건 2가 되겠죠? 2다.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염기성 맞죠? pH가 10입니다. 염기성. 가에서 OH 마이너스. 가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네요. 여기 12죠. 그리고 다에서 OH 마이너스. 다는 8이네요. 10의 마이너스 8승이니까 마이너스 4승이 아니고 4승. 그래서 기억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주기 원자 W하고 Z 4개를 해놨네. 원자 번호가 더 크다. X가 Z보다 더 크다. X가 원자 번호가 Z보다도 더 크다는 말입니다. 원자과 전자 수가 얘가 더 많은데 원자과 전자 수가 대가 더 많은데 X가 Z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른 주기에 속한다. 다른 주기에 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과 전자 수가 A로 똑같은데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제3에서 뭐로 갈 적에 제4로 갈 적에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3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개째부터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빼내야 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를 아는 방법이죠.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라고 볼 수 있죠. 얘가 3개입니다. 그 다음 3개면은 당연히 다른 주기라 해야 됩니다. 자, 요게 더 값이 크니까 요게 2주기라고 볼 수 있죠. 2주기에서 3개인 것은 수해, 리배, 붕, 요게 붕소가 되겠죠. 붕소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이게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Z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몇 주기에 속하는 거다? 2주기에 속하는 거죠. 자, 2주기에 속하는 거면서 그리고 5개 원자과 전자가 5개가 되죠.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5개면 이거는 뭐가 된다? 질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거.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건 누구하고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탄소 아니면은 규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3.23으로 질소보다도 더 전자를 떼내기가 쉬우니까 얘는 탄소가 아니고 규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 정리됐네요. A는 3이다. W와 Z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W하고 Z는 같은 주기 원소 맞네요. 자, 여기서 X는 뭐냐 하면 X는 알루미늄이고 Y는 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1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큽니까? 제1이온 에너지는 얘가 큰 대자를 써봅시다. 알루미늄이 더 크고 그 다음에 제2부터 먼저 오는 게 좋겠네요. 밑에 제1이 밑에 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규소 제1은 누가 더 크다? 흘렸네요.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합시다. 제1을 밑에다 씁시다. 제1은 알루미늄이 규소가 더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소가 더 크죠. 얘가 크고 얘가 작다. 제2는 이제 누가 더 큰가 하면 제2는 이게 알루미늄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하고 비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 마그네슘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게 됩니다. 맞지? 제2는 얘가 작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불규칙성을 보이는 겁니다. 불규칙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역전이 됩니다. 불규칙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2원분의 E2가 되니까 누가 더 크다? 앞에 얘가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억년 디귿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불규칙성을 보이는 부분 몇 쪽? 12족과 12족이 아니고 몇 족? 2족이라고 했니? 2족과 13족 그 다음에 몇 족과 몇 족? 15족 16족이죠. 여기서는 불규칙성을 보인다.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베릴륨, 붕소, 마그네슘, 알루미늄,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인과 황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17번 문제. 원자 번호가 9번, 35번이다. 9번은 플로린, 35번은 누굽니까? 브로민입니다. 브로민. 그렇죠. 9번, 그 다음에 17번, 35번, 그리고 18을 더하면 53번 이렇게 됩니다. FClBrI 이런 순서대로 원자 번호가 나오죠. 17쪽 원소입니다. 자, 여기서 요렇게 존재한다. 이건 19로만 존재한다. 19 그리고 평균 분자량이 99이다. 그리고 X가 얼마이고 19이기 때문에 Y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여야 된다? 19를 빼면 80이어야 되죠. 80. Y의 평균 분자량이 8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브로민은 이게 얼마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알게 됩니다. 브로민은 문제도 기출 문제에서도 나왔는 거기 때문에 브로민 같은 경우는 얼마짜리 70
89짜리와 81짜리가 50%씩 있습니다. 얘가 존재 비율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원자량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80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모를 때는 요게 생각나지 않으면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요 아래쪽에 분모항에 보면 얘가 9번이죠. 9번이니까 이게 10 플러스 요게 원자 번호가 35번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n-35 이렇게 되죠. 요게 오고 위에는 10 플러스 n 플러스 2에다가 뭘 빼야 됩니까? 35를 뺀 거. 요게 27분의 28. 여기서 여러분들이 n 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n 값을 구하면은 n 값이 79 그리고 n 플러스 2는 81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출문제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Y2의 평균 분자량은 당연히 80 플러스 80이니까 160.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전체 양성자 수. 자, 양성자 수는 1g이죠. 1g. 1g이면 이거 어떻게 된다? 1g이면 얼마분의 얼마입니까? 1g이면 요게 79고 요게 81이죠. 맞죠? 요렇게 붙어 있으면은 160입니다. 160분의 1. 양성자 수는 어차피 양성자 수는 질량수하고 관계없이 양성자 수는 똑같겠죠. 그래서 요거는 160분의 1이고 밑에는 얼마 나옵니까? 밑에는 요게 81 이것도 81이죠. 그러면 162분의 1. 그럼 나누어 보면은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160분의 162가 나오죠. 160분 162, 8이 16, 2, 1은 2, 8이 16, 8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연계의 존재 비율은 존재 비율이 얘가 얼마까 이게 2분의 1, 2분의 1, 50, 50이니까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79하고 81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된다? 가운데 얼마야? 평균 원자량이 80이니까 50, 50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디옥리안 디귿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나오는 문제 두 가지로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분자당 구성원소는 원자수는 5 이하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선생님은 이제 요게 44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자량이 44고 그 다음에 두 개로 구성된 거 44, 76이라는 낯익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생님이 얘가 N2O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N2O 그러면 얘도 N2O3의 분자량이라는 걸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 요 비율에 따라서 4대 1대 3에 따라서 얘는 NO2가 되고 분자량이 46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Y 원자량은 얼마가 된다? 12고 얘는 X2Y가 되니까 틀렸고 이렇게 해서 기업과 디귿 답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면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얘가 XY라고 할 때 XY3 만약에 이게 XY4 요렇게 되면 여기 2Y 차이가 납니다. 맞죠? Y가 두 개 차이가 나는데 44에서 76이기 때문에 2Y가 31이라 됩니다. 그럼 Y의 원자량이 16이죠. 얘가 16이고 얘가 그러면 28이 됩니다. 원자량 X가 28 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는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요런 구조는 안 되고
또 그러면 아까 전에 xy 했으니까 이제 x2y 이렇게 하고 똑같이 뭐로 나눠주면 됩니까? 이걸 2로 다 나눠줘 봅시다. 2로 나눠주면 x2 자 x2 y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얘가 x2 y3 이렇게 되겠습니다. x2 y4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xy2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 어차피 이게 2y 많은 애요 맞죠? 2y가 어차피 여기 32, y가 16은 똑같습니다. 요게 y가 16일 때 여기 보면 x의 원자력 얼마가 나오는가? 그럼 1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4, 16 여기서 많이 본 거죠? 그러면 얘가 N2O 이렇게 되겠죠 이제. N2 얘가 N2O3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쩌전동 얘는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은 그냥 맨 처음 방법대로 N2가 44, NO2 46, N2O3 76 이런 것을 그냥 외워서 하겠습니다. 92 맞죠? 90인가? 28 곱하기 2 28 플러스 4, 6, 2, 24, 64 맞죠? 92 외워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9번. 문제 19번 왜 이렇게 깁니까? 문제 19번은 보십시다. 여기서 뭐가 주어집니까?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맨 처음에 8Wg을 넣었을 때 여기 Y축에 밀도분의 1이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분의 1이라고 하면 질량분의 부피 이걸 나타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8g이죠. 여기다가 밀도분의 1에다가 뭘 곱해주면 질량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부피가 나오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5에다가 8을 곱하면 자 40몰이 있었다면 처음에 40몰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7W 질량 원래 8이 있었으니까 8W 있었으니까 15네요 맞죠? 15에다 4 곱하면 여기에는 60이 있었고 그 다음 값이 나와 있는 게 56 원래 8W가 있었으니까 64에다가 5를 곱하네요. 5, 4, 20 320 여기는 몰수가 320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아까 전에 한 대로 아이스테이블 이 반응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BB CC 자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8Wg 있었다. 8로 쓰면 되겠죠. 8이 있었고 여기서 핵심은 여기 7이고 7 있을 때는 14일 때 여기가 어떻게 된다? 반응이 완결되었다는 거죠. 반응이 완결되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B를 점점 넣어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B가 한 개 반응물이겠죠. 다 없어졌다가 요 점을 지나면 이제 A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죠. B가 많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요 점이 변화가 일어난 점이 반응 완결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8하고 얼마를 넣어주었다. 여기 7을 넣어주었을 때 B가 7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때 보시면은 여기 14일 때가 다 반응하고 7일 때는 얼마만 반응하겠습니까? 반만 반응하겠죠. 반응물의 반만 반응하고 B는 한 개 반응물이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이 7은 완전히 반응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8 중에서 얼마만 반응한다?
반만 반응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4g만 반응한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생성되는 것은 11이다. 얘가 얼마 남는다? 4, 0, 이렇게 11 이렇게 남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맨 처음에 8에 해당되는 게 얼마다? 40몰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4에 해당되는 것은 20몰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 전체 7W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60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40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한 개 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B 이게 CC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얼마를 넣었을 때 56을 넣었을 때 A가 얼마? A는 그대로 8, 얘가 56을 넣었을 때 이때 한계 반응으로 누구입니까? 이제 요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을 반응했으니까 요게 4, 7, 11이니까 8은 2배죠. 14 그리고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0이고 얘는 42, 2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체가 320이고 요게 11이 40이니까 요게 해당되는 것은 80이 되겠죠. 그리고 요건 얼마가 됩니까? 320이니까 요게 240이 됩니다. 42가 240이면 당연히 요 7에 해당되는 부피는 얼마다? 6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6, 7이 42, 4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반응 부피가 20대, 40대, 40 몰수비가 그렇죠. 그러면 요게 얼마다? A 값이 얼마? 1대 20대 40대 40 이렇게 반응하니까 1대 2대 2 1대 2대 2 B하고 C 값이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C 값 2. 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은 몰은 우리가 몰을 구할 때 질량을 뭐로 나눈다? 질량을 분자량 이렇게 나누어서 구합니다. 그러면 분자량을 구할 때는 뭘 해서 구하면 된다? 질량을 뭐로 나누면 된다? 몰로 나누면 된다입니다. 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 A하고 B니까 여기 4하고 7g에 해당되는 게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B니까 B 7에 해당되는 게 7을 뭐로 나눈다? 개수가 2죠. 2몰로 나누고, 그리고 4를 개수 얼마입니까? 1로 나누게 되면 몇 분의 몇이 나온다? 7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맞네요. 맞죠? 7분의 8. 7분의 8은 뭐 우리 그냥 14분의 16이니까 질소고 산소. 문제 푸는 데는 관계없겠지만 요거네요. 그 다음에 24W하고 21W를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아이스테이블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때는 굳이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죠. 이 식을 다 쓸 필요는 없고 한 번에 써도 되겠습니다. 이제 개수가 정해졌습니다. 24W에 해당되는 게 얼마입니까? 자, 8이 얼마입니까? 40이죠. 그러면 얘는 120, 120몰 해당되고 21W는 7이 40이니까 21W는 3배죠. 3배니까 120, 1대2로 반응시키면 얘가 120 마이너스 60, 얘는 얼마? 120 이렇게 생깁니다. 120, 60, 0 계산해보면 전체 기체가 180 그리고 C가 120이네요. 그러면 6, 22, 6, 38,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반반응한다는 거죠. 반 7W, 14W에서 반이 반응한다는 거지. 반이 반응을 할 때 여기를 4로 적어줘야 되는 거. 여기서 4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 요게 제일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서
세 가지를 또 섞어놨네요. 얘들이 NaOH, HA, 요게는 이가산을 한 개 포함시켜서 세 개를 또 섞어 놓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네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세 개를 섞었을 때 혼합전 부피 30, 20, 10인데 음이온수의 B가 3, 2, 2다. 음이온 나올 수 있는 게 얘가 뭡니까? A-, B2- 그리고 OH- 이렇게 음이온이 3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건 염기성이라는 뜻이네요. 맞죠? 염기성 3개가 나오려고 하면 가는 염기성이라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누가 3이고 누가 2고 누가 2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자, 여기에서 일단은 구경꾼 이온 얘를 A, 2A- EH 플러스라고 하고 얘를 2B, E- 그리고 4H 플러스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여기가 20에 2개 그리고 10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여기서 15하고 5에서 생길 수 있는 음이온이라고 하면 어차피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기서는 1.5A- 여기서는 뭡니까? 10에 2개잖아. 그럼 5에는 몇 개다? B2- 1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개 생기면 요 앞에 있는 1.5대 1이라고 하는 것은 몇 대 몇? 3대 2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다 해서. 그러면 요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게 3이 OH-에 해당이 되겠죠. OH-가 3개가 나오려고 하면 요게 9Na 플러스 9OH- 이렇게 돼야지 3개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거하고 중화가 되고 난 다음에 3개가 나올 것입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 10은 당연히 3Na 플러스 3OH-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 1에 해당되는 것은 자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이니까 양이온은 얼마입니까? 여기 요밖에 나올 수 없겠죠. 9 그래서 전체가 60 어차피 부피를 똑같은 밀리리터 단위로 하면 됩니다. 60분의 9가 나와야 됩니다. 60분의 9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여기는 음료수의 B가 1대1입니다. 1대1이 되려고 하면은 두 개 음연수의 B가 1대1이면은 중성이거나 OH- 없어야 되죠. 중성이거나 산성이거나 뭐 이런 두 가지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1대1 음연수가 1대1이 되려고 하면 여기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요럴 때 지금 1대1이죠. 부피 B가 2대1일 때 음연수의 B가 구경권 이온이 1대1이 나오니까 얘가 뭐가 되면 2Y가 되면 된다는 거죠. 2Y가 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20에 H 플러스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Y에는 얼마나 들어 있겠습니까? 0.2Y 개가 들어 있겠죠. 0.2Y에 H 플러스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Y니까 얼마다? 10에 4H 플러스가 들어있으니까 Y에는 0.4Y의 H 플러스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총 H 플러스의 수라고 하는 것은 0.6Y죠. 양이온의 수, 나에서 양이온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 양이온은 3이 나오죠. 3이 나옵니다. Na 플러스에서 3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0.6Y개가 나오지만 여기서 빼기 또 이게 3OH 마이너스니까 3을 또 해줘야 되죠.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주면 양이온의 수가 10 전체 10 플러스 3I가 되겠죠. 3I 이렇게 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60분의 9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30
6y는 90 플러스 27y 이렇게 되어서 9y는 90, y는 10. y가 10이면 x는 얼마다? x는 20 이렇게 되어서 x 플러스 y는 30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별거 없죠. 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단 말이야. 여기서 부피가 바뀌어도 구경꾼 이온의 수는 부피에 비례한다는 말입니다. 부피에 비례해서 구경꾼 이온의 수가 정해지니까 요 3대 2로부터 뭘 결정하라는 겁니까? 요 2대 2가 요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뭐 그런 뜻이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몇 월달? 이게 언제 출제된 거냐면 2020 이걸로 나오지? 2024년 7월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7월달 되면 되게 덥겠죠. 점수도 안 나오고 힘들었겠죠. 자, 여러분들은 방학 때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기출문제 뭐 이렇게 열심히 풀고 대비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이팅 합시다.